안녕하십니까. 태권 채널 강성철입니다. 오늘은 태극 일장의 영상으로서 보다 더 품새를 잘하기 위한 일환으로 어떠한 역학적인 원리에 접근해서 다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태극 일장에서 우리가 보다 더 잘하고 쉽고 재밌게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정확한 동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동작이란 효율적인 동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동작이란 어떤 내 몸통에서 체간에서 생성된 힘을 체지는 우리가 통상 사지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팔,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통에서 생성된 어떤 운동량을 팔에는 상완, 하완, 손 순서대로 어떤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다리 기술에서는 대퇴, 하퇴, 발로 몸통에 생성된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전달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확한 동작이란 체간에서 몸통에서 생성된 우리 어떤 몸의 회전 운동의 각 운동량을 사지로 팔, 다리로 순차적으로 전달시킬 때 우리는 통상 정확한 동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동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몸통의 운동량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기술에서 몸으로 하는 만큼 몸통의 기술의 기여도가 엄청 큰 것으로 모든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태극 일장에서 가장 우리가 통상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생성된 운동을 어떻게 몸에 틀어서 손으로 전달할 때보다 이상적이지, 손이 먼저 이렇게 가면은 딱딱한 동작이 되므로 필히 체간에서 체지로 운동량이 전달되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련생들과 간혹 지도자분들께서 손을 시종일관 힘쥐고 100% 손에 힘을 쥐고 하는 것은 결코 손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저의 요인이 되므로, 불끈 질 때 100%를 놓고 볼 때 어떤 운동의 시작점에서는 30% 어떤 형태의 동작만 유지한 채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힘이 들어갈 때에 보다 더 손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권도 수련 시에 통상 손에 처음부터 불끈 쥐는 것이 아니라 100으로 볼 때에, 불끈 쥐에 100으로 볼 때에 30%의 형태를 유지한 채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팔을 던져서 임팩트 순간에 힘이 들어가면 보다 손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확한 동작에서 또 여러분이 더 알아야 할 요건으로서 내가 팔을 안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해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외 회전하는 것을 해외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통상 아래맞기를 할 때에, 또한 지르기를 할 때에 손에 막는 팔과 보조 팔에 어떤 손에 해내 해외 되는 것이 어느 지점에 가면은 가장 손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냐 하면은, 내가 일로 봤을 때 4분의 3 지점에 가서 해외가 될 때에 손의 끝분절에 사용할 때 타이밍으로, 적절한 타이밍으로 어떤 역학적인 연구에서 규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되는 지점은 팔에 가서 마지막
4분의 3 지점에서 해외가 되고 해내가 되고, 또한 보조팔 마찬가지, 내가 상한을 같이 가서 같이 4분의 3 지점에서 해내 해외를 동시에 해줄 때 어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는 어떤 운동 법칙에 따르는 보다도 효율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동작을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실기 동작에 개입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그 동작에 활용한다면 보다도 품새 동작의 한 동작 한 동작에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동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태극 일장은 총 18품으로서 6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 동작 한 동작의 어떤 동작을 분석해가면서 보다도 품새를 잘할 수 있는 위안으로 동작 분석을 세밀하게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슬로우 동작으로 이상 시연자의 보시다시피 이러한 동작이 정확한 동작에서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돌아가서 몸통의 각 운동량, 어떤 비틀림에 먼저 몸의 운동량을 정방향에 볼 때에 상하를 같이 당겨서 상하를 내리면서 아래맞기를 하면은 보다 더 동작이 효율적인 동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몸통 지르기에서 어떤 손이 먼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을 때에 고관절이 앞으로 약간 비틀림의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체에 힘을 뺐을 경우에는 고관절과 어깨에 약간 비틀림의 동작을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원시키면서 이러한 몸통의 각 운동량을 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안으로 같이 보낼 때 이상적인 지르기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손이 주가 아닌 상안으로서 같이 상하수로 던질 때에 임팩트 순간에 정교한 밸런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 돌아갈 때에 내가 돌아갈 때에 발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밀어서 외력을 적용시켜서 몸이 이동된 다음에 맞기를 할 때에 몸통이 먼저 선행된 운동량을 팔로 상한, 하한으로 전달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동작으로서 밀면서 고관절이 교차되면서 탄성 에너지를 해서 상한, 하한으로 던지는 패턴으로 하면은 보다 더 지르기에 효율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내가 발로 아닌 몸의 방향이 되면서 발의 중심이 이동이 될 때에 고관절의 비틀림에 탄성을 이용해서 몸의 탄성을 해서 지를 때에 보다 더 효율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 손의 주가 아닌 분명 외력에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를 때 실제로 외력을 통해서 올라오는 힘의 고관절의 비틀림의 현상을 어깨와 교적 회전 운동의 운동량을 상한으로 전달시키면 보다 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지르는 패턴에서 손이 지르는 패턴에 힘이 주는 시간이 길면은 임팩트 순간에 손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안 되므로 분명 상한을 던져 마지막에 끝에 가서 힘을 주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동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안맞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안을 들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초보자와 숙련자의 비교해 볼 때 초보자는 몸의 근육의 긴장도에 따라서 몸에 전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영향이 있고, 숙련자일수록 몸에 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위에 근육이 수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맞기를 할 때에 상안이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완을 들어서 하면은 보다도 어깨에 힘이 빠지는 만큼 어떤 몸통의 축으로부터 질량 분포를 가까이 하면은 몸통의 회전 운동량을 팔로 전달시키는 만큼 질량 분포를 가까이 하면은 보다 더 손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를 때 내가 발이 나가면서 고관절의 비틀림에 교적 회전의 탄성 에너지를 해서 상안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보다 더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빠른 동작으로, 자, 마찬가지 허리, 어깨, 고관절 탄성에 의해서 상안을 전서 방! 오케이. 이런 동작이 수반되면은 품새의 어떤 역동적인 동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동작으로서 간성 모멘트, 우리가 통상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완을 들어서 몸통의 회전이 먼저 선행되면서 상완, 하완 차례대로 여기서 막을 때 수평거리를 가져가면 보다 더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주먹에 힘이 들어가면 손의 속도가 안 나오는 만큼 30%의 힘을 유지한 채 허리, 어깨, 상완, 하완으로 와서 수평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더 안맞게 효율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동작으로서 고관절의 어깨 비틀림의 탄성 에너지 하면서 던지듯이 동작을 수행하면 보다 더 이상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몸이 먼저 이동이 되어서 팔로 체간에서 체지로 몸이 먼저 선행돼서 그 운동량을 상한 하원으로 보낼 때 보다 더 힘의 흐름, 동작의 순서가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손이 주가 되니 아닌 허리의 탄성을 이용해서 비틀림의 어깨 와서 상한, 하완, 해내, 대내 지점은 4분의 3 지점에서 하면은 보다 더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빠르게 우리가 통상 손으로 그냥 지르는 거하고 고관절의 어떤 비틀림의 몸통의 각운동량 하루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의 역동적인 동작에서 차이가 있으니만큼 꼭 고관절의 몸통의 비틀림의 각운동량을 활용할 때에 보다 더 손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얼굴맞게서 마찬가지 비틀림의 몸통의 각운동량을 활용해서 상한, 하완으로 운동량이 전달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발찰 때 발차기에서 내가 앞으로 이동될 때 고관절이 비틀리면서 탄성을 이용해서 대퇴를 수직 준선에 대퇴를 끌어올리고 최고 속도 정점일 때 하트에 던지듯이 강체화 시켜서 보다 더 차면 앞차기가 효율적인 앞차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접혀질 때에 예비 동작을 수행하면서 허리의 탄성을 이용해서 지르기를 하면 보다 더 이상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앞차기에서 어떤 발로 그냥 차는 거하고 내 허리의 비틀림에 고관절을 활용해서 찰 때보다도 빠른 몸통에서 체간에서 체지로 운동량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정확한 동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꼭 발차기 때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어떤 탄성 에너지를 활용해서 허리의 탄력을 이용해서 차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앞차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몸의 뒤로 돌아서 몸이 먼저 회전된 다음에 상한 하완으로 보다 더 이상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혹 얼굴 맞기에서 내 팔의 관절을 팔굽 관절에 힘을 주고 올라와서 해외되는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완에 상한 하완 차례대로 동작의 상한에 와서 몸의 회전의 각운동량을 활용해서 상한 같이 올라서 마지막에 하완에 상한과 하완의 내각의 각도를 약간 변형시켜 줄 때야 내각의 각도를 클 때야 보다도 가속화된 얼굴 맞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동작으로서 허리 탄력해서 대퇴 끌어올리면서 하태 던지면서 마지막 강차시키고 예비 동작으로 해서 지르기 상한 하완으로 몸통의 운동량을 활용해서 자, 주먹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종일관 주먹에 힘을 주면 결코 손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없는 저의 요인이 되므로 30%의 힘을 주고 몸이 먼저 가서 아래바퀴를 허리의 탄력을 위해서 어깨 상한 하완으로 될 때 보다 더 동작이 원활한 쉬운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반복되는 동작으로서 어떤 발이 앞으로 나갈 때에 허리에 교차되면서 고관절과 어깨의 비틀림에 복원될 때의 탄성 에너지를 활용해서 상한 하완으로 전달이 되면은 보다 더 힘의 흐름, 동작의 순서에 적당한 좋은 동작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